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춘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실전 문제 적용해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부터 출발합니다. 당식, 깁니다. 제곱할 전개식에서 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답만 구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풀이는 체킹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때문에 체킹했을까요? 자, 곱셈 공식이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 처리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체킹한 겁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외웠던 공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맞게 잘 쓰고 있습니까? 잘 써야 되는데, 자,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썼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식을 좀 살짝 색다르게 썼죠.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고등학교 곱셈 공식은, 자, 그럼 4개짜리 공식들은 외웠습니까? 아니었겠죠. 근데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위에 있던 모양들, 여기 뭐 써진다고요? 제곱들을 열심히 써지는 거예요. 보셨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들이 올 거예요. 여긴 왜 이렇게 썼을까요? 2개씩 열심히 곱한 것들이 와요. 즉 AB, AC, AD, BC, BD, CD 이런 항들이 온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학습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형태들, 즉 어떻게 되는지 이 규칙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문제를 체크한 겁니다. 이런 규칙 가지고 이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볼까요?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쭉 하게 되면 99x 100제곱 우와 제곱, 이거 학교에서 뭐 제시험 보고 그러진 않았나요? 이 숫자가 지수보다 큰데 거꾸로 뒤바뀌었네요. 이거 참 어째야 되죠? 순간 좀 살짝 당황스러운데 아마 여긴 조금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뭐 100x 99제곱 뭐 이런 형태로 표시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문제 풀이하고는 뭐 세제곱 계수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 풀이하고는 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자, 이 높은 차수가 관여돼서 곱하기 하게 되면 세제곱보다 높은 차수 나오니까 이쪽은 관여가 안 되죠. 자, 이 문제는 아마 3x 제곱 4x 세제곱을 넘어가면 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여기 제곱하는 거에서 세제곱 구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써진 대로 나옵니다. 이곳에 제곱들이 열심히 나오고 여긴 2배의 2개씩 곱이 열심히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제곱이, 와, 이거 열심히 제곱해도 상수항, 제곱항, 4제곱항, 6제곱항, 홀수 제곱형 때의 세제곱은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세제곱 개수는 요쪽 2개씩 곱한 곳에서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곱할 때 나올까요? 자, x하고 x제곱 곱하기 한 6x 세제곱할 때 나오고, 야, 세제곱하고 상수항 곱하기 한 4x 세제곱 이 부분에서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에다가 2배가 되니까 20x 세제곱 이런 항들이 얻어지겠죠. 앞에 뒤 모릅니다. 자, 계수 20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 곱셈 공식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공식 거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발전되는 형태로 이제 학습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이 문제의 제가 체킹한 취지 목적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실전 문제 풀어가는데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 좀 규칙성이 좀 막바지에 이게 안 맞게 써져가지고, 여긴 좀 오류가 있지만 뭐 문제 풀이에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보게 됐을 때 x 세제곱보다 더 높은 차수는 관여가 되려면 세제곱 계수 구하는 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뚝 잘라서 이런 형태의 제곱으로 보는 게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봤던 그 규칙성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잘 이해되셨습니까? 고등학교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샘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2번 문제 풀이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원래 문제는
객관식 형태 문제인데 제가 주관식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자, 취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 보이니까 a-10, a-4, 16 이렇게 처리해서 a제곱에 마이너스 14에 플러스 40에 32쯤 되나요? 24가 되는 거 24. 오우, 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12 처리해서 a-2, a-12 뭐 이런 식에서 처리해서 진행을 하겠군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체크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풀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 조금 다른 형태를 뭔가 좀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한 겁니다. 우리가 치환하는 목적이 뭐죠? 이 식이 이제 복잡하니까 복잡한 걸로 치환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이 치환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목적에 맞게 치환하려면 치환은 가급적이면 크게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치환할 거예요. 뒤쪽 파트 부분 A, 앞쪽 파트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A-6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습니까? a-8 a 플러스 2. 물론 이 a하고 좌측에 있는 이 a는 서로 다르죠. 하지만 식에 집어넣으면 a 값이 집어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처리면 이렇게 되겠고, 아까 처리한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나온 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에 숫자가 커져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숫자가 커져 가게 되면 계산 속도가 늦어지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적인 치환 방법은 가급적이면 크게 묶는 형태를 연습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x-4, x 플러스 3 인수분해를 하시고요, x-2, x 플러스 1 인수분해 더 하면 최종 인수분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인수분해 들어갈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풀이법 맞습니다. 그냥 전개하는 것은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 치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크게 묶어가게 되면 계수의 수치들이 조금은 작아져서 그 다음 연산하는데 좀 편리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좀 섬세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 체킹한 거니까 뭐 기존에 하던 방법이 뭐 무리 없으면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해도 그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체킹하고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 주십시오. 복수수 관련한 아름다운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i,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1-i 분의 1 플러스 i 유리하면 i 된다는 거 아십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제곱해도 i가 된다는 거 아시나요? a 플러스 bi 분의 b 마이너스 ai 유리화해도 i 된다는 거 아시나요? 자, 이 중에 이번에는 이렇게 1-i 분의 1 플러스 i가 나온 거고 1 플러스 i 분의 그럼 1 마이너스 i를 유리화하면요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i가 되고 a 마이너스 bi 분의 b 플러스 ai 유리화해도 마이너스 i가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냈습니다. 자, 물론 i 마이너스 i의 규칙은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fi 나오고 f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주어진 식에 보니까 와우, 2019제곱이 있습니다. 2019제곱.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일단 2000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19제곱 구하는 거고 또 4의 배수 날리겠습니다. 16을 없애버리면 3. 아하,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i의 세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됐고요. 뒤쪽 마이너스 i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일단 소거가 될 거고요. 자,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세제곱은 i. 근데 마이너스 와우. 마이너스 2i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복소수 계산은 기초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기초 공부는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다섯 제곱에서 빙빙 돌아가는 이 규칙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 야, 이게 똑같은 부분들인데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들인데 다른 형태들로 바꿔서 낼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장된 공부가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좀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2019 4의 배수 100의 자리는 4의 배수니까 가볍게 2000은 없애버리고 그다음 19제곱 하하 또 배수 없애서 4의 배수 16 없애서 나머지 3 세제곱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중간에 기초 공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11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곱하기인데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된다. 복소수 파트에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루트 돼 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분차는 0보다 크고 분모는 0보다 작다. 이런 형태라는 사실 또 역시 학습이 되어 있는지 하하 복소수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 풀이는 우리가 A, B 음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좋습니다. 근데 루트화 나누기 형태일 때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거 음수되는 거 맞고 요거 양수되는 거 맞네. 마이너스 생깁니다. 하지만 큰일 났습니다. 이 안쪽엔 그럼 뭐가 써져야 될까요? 여기 있는 숫자 A 마이너스 B가 그대로 써져야 되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맞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아하, 양수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곱하기 된 것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AB 계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드디어 맞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자,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습니다. 제곱되는 건 바깥으로 이렇게 절대값 풀려서 B 나오는데 이 A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맞습니다. 맞는 것이 다라 두 개가 있겠군요.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복소수 이론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각각 부분이 음인 이런 경우 루트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해서 처리될 때는 분자는 양인데 분모가 음인 이런 경우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학습했느냐 점검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실수하기 좀 쉬운 그런 형태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체킹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곧바로 풀어가는 것들이 명확치 않다면 A가 음수라는 것이 확연하게 알려져 있다면 A 값을 마이너스 P 이렇게 물론 이제 요 P 값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 형태 이렇게 만들어서 루트 안에 이 I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부분들은 이제 복소수 I 형태로 이제 고쳐서 처리를 해가는 그런 것도 좋은 풀이 방법이니까 조금 풀이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14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춘천고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때 이 긴 식의 값을 A 오메가 플러스 B 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타내서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해달라. 서술형 문제의 아주 그럴싸한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그 오메가가 도대체 뭔가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알았습니다.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근 오메가. 지금은 안 나왔지만 오메가 파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이론이 되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이꼴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 1. 물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꼴 제로. 뭐 오메가 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파 더하기 1 이꼴 제로 당연한 거고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파 세제곱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되고요. 오메가 제곱은 이꼴 오메가 파 분의 1 이런 이론도 있는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이론도 있고요. 자, 이런 이론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기 위해서 체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에 잘 출제되는 형태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한 겁니다. 자, 지금은 주어진 식에서 세제곱이 1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일단 1차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메가 그대로 놓고요. 2 오메가 제곱 그대로 놓고요. 4 오메가 4제곱 5 오메가 제곱 6 현명하게 처리한 거 아십니까? 자, 오메가 세제곱은 1 이 부분을 대입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요 5 오메가 더하기 7 오메가 제곱 더하기 9 처리됐는데 뭐 어떤 게 없애야죠? 오메가 제곱을 없애야 되죠. 제곱을 어떻게 없앨까요? 뭐 좋은 방법은 그냥 곧바로 대입하죠. 7.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7에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문제에서 b-a를 구해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는 4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에서 뭐 쭉쭉쭉 써가야 되는 거니까 요 형태일 때 오메가 세제곱은 1임으로 뭐 이런 거 좀 써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임으로 대입한다라는 뭐 그런 표현만 조금 가미하게 되면 완벽한 형태의 답안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먼저 기초 공부들이 확실하게 잘 돼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는 체킹 드렸으니까 기초 공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수분해에서 허근 나오는 거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고요. 결례근 형태니까 지금은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두근 합, 두근 곱 됐고요. 2차식에 근 집어넣은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고 세제곱 맨 처음 주어진 식이니까 되겠고요. 자, 요 부분이 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 분 1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만들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카 1이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같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어진 2차 부분 요 식 부분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만들어지는 식이니까 자,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문제 형태까지 감안한다면 학습을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죠? 자, 지금은 세제곱 이용해서 차수를 팍 줄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메가 제곱 부분을 자, 주어진 식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서 1차 형태로 만들어가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8번 서술형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많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E-i다. 됐군요. 그 다음에 AB가 실수다.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E-i 근이면 E 플러스 i가 근이 되겠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처리됐고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1에서 5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 마이너스 4, b값 5 처리되는 거 가볍게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5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이거의 합을 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분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호호 마이너스 5 플러스 4해서 마이너스 20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곱을 구하게 되면요. 20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빼기 더하기 20분의 1x 되겠고 빼기 20분의 1은 제로. 자, 근데 최고차 계수가 있어야죠. 자, 최고차 계수를 문제에서 언급을 안 했네요. 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이쁘게 쓰려면
전체에다 20을 곱하기 해서 20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써서 문제 요구하는 형태의 답 모양으로 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제에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혈례근 이론 공부하고 2차 방정식 만들고 등등 다양한 형태 문제 형식은 좀 좋은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자체에 좀 살짝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 그래도 혈례근 공부해야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공부해서 2차 방정식의 계수 찾고 그래서 근을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합곱에 의해서 만들고 이런 절차 부분 우리가 이제 방정식 공부해야 될 때 알아야 될 항목들을 골고루 한 문제에 실어 놓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고차 계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서술형 답지 있었는데 있어서 살짝 좀 안타깝기도 좀 하네요. 자, 어쨌든 좀 집어넣습니다. 더 완벽하다면 A는 0이 아니다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서술형 문제가 많습니다. 좀 시간들을 좀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으로 답안지를 좀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21번 서술형 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을 ax 플러스 b로 나눈 목 Q1 R안이라고 하고 형식은 똑같은데 차수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Q2X R2라고 했을 때 R1과 R2가 같아지도록 하게 이때 A, 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달라. 몫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 부분 해주고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로 나누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b 내려오고요. 곱하기 해서 a분의 b 제곱이 되고요. a분의 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처리되나요? a 제곱분의 b 세제곱 처리되니까 b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해서 나머지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은요 또 똑같은 건데 a 0 0 0 b가 되죠. 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닌데 이거는 뭐 규칙성만 하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a분의 b 제곱이 되나요? 됐고 a분의 b 제곱이 되면 와 이거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또 이게 한번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 와 곱하게 되니까 이거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되고 b 더하기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들을 일단 먼저 구해놨습니다. 자 동시에 좀 두 개 처리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x 플러스 b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좀 잘 써야 되는데 a를 꺼내서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b 목 나머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 처리하게 되면 자 a를 또 나누게 해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b 제곱 x 와 빼기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되고 b 더하기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나머지 목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같다 했으니까 b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과 b 더하기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 같아야 되니까 b 사라질 거고요. 자 a 약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ab가 0이 아니다 과감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팍팍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팍팍팍팍 a분의 b는 이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주 좋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게 아주 묘해집니다. 주어진 이 식 즉 q1x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됐고요. q2x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이야 이거 차수 높아지는 거 제곱 그 다음은요 와 x 그 다음은요 플러스 1 처리됐습니다. 오 아주 교묘한 식들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Q1에 2를 집어넣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4, 6, 7 되겠고요. Q2에 2를 집어넣자. 4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1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 나머지 파트 부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차수, 분자 분모의 차수가 하나씩 높아져 가면서 부호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형태의 식을 내셨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이제 서술형 답지 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좀 따로 Q1X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누기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쭉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현명한 것 같아서 조립제법 형태를 이용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목 쓸 때 무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이곳에서 A를 이쪽 목 부분에 좀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처리됐고 그 다음은 연산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입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자,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A, B 문자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아주 나온 결과들은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번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21번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도 잘 하길 바라면서 21번 마칩니다. 으쌰, 이번에 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서술형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 같습니다. 자, 당식 3차 당식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 제공되어 있고 호호 식을 변형했는데 나눠 떨어진다. 이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fx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인데 나머지다. 자, 그러면 3차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몫이 1차가 되겠고 마이너스 8이다. 완벽하게 결과를 안다. 막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식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눠준가 나눠 떨어진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나머지 정리 원리에 의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1 집어넣어도 0이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f1, f 마이너스 1 고도 1이 나오겠다. 이 정보라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 들어갑니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제곱 1이고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8 나왔는데 결과가 얼마요? 1이요? 호호, a 더하기 b가 9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 제곱하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8도 1이다. 넘어가니까 9에다가 약분하게 되니까 1이 되겠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자, 합치면 뚜비뚜바 이렇게 나옵니까? 자, b 값이 5가 얻어졌고 b 값 5를 대입하니까 a 값이 4. 아싸,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완성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x-2의 제곱 ax 플러스 b에다가 빼기 8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이런 식을 무엇으로 나누겠다? x-3으로 나누겠다? 몫이 생기고 이때 뭘 구해달라? 나머지를 구하자. 아하, 뭐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한다라는 얘기죠. f3 이퀄 r인데 f3 구하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자, 3이니까 12에 12에다가 5를 더하니까 17에 빼기 8 해서 정답 9 이렇게 되나요?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수식을 잘 다루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fx를 쭉 이게 3차 다항식이란 말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몫이 1차 부분에 모르니까 미지수 2개 두 번째 정보에서 f1-1 이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 풀이 방법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다. 이건 뭐 뒤에서도 보여줬지만 f3을 구하겠다라는 원리가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계산한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춘천고 시험 문제는 그 배운 이론들을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서
아주 골고루 문제를 잘 낸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특별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막 발목을 붙잡고 못 풀게 만드는 그런 문제의 형태들은 없지만 다양하게 공부를 골고루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서술형 문제가 7개나 되기 때문에 시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서 중간에 빠른 좋은 풀이법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것들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준천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